정말 뜨거운 무대였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코너는 약간 이 열기를 좀 식혀줄 코너인데요. 박정화 작곡가님한테 궁금한 거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Q&A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정화 작곡가님과 그리고 오늘의 출연진 배우분들을 무대에 모셨습니다. 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는데 배우분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질문할까 봐요. 먼저 석준 씨 할까요? 네. 네. 퀘스천 넘버 원. 작곡가님의 리프라이즈는 늘 항상 정말 최고인데요. 콘서트 제목이 리프라이즈인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는지요? 지금 대답해요? 네,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리프라이즈를 잘 쓴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지금 콘서트 제목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작곡가님이 쓰신 작품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리프라이즈의 넘버들이 인상 깊은 경우가 참 많은데요. 관객분들이 질문 주신 것처럼 리프라이즈의 넘버들, 특히 여러 곡이 합쳐져서 하나의 곡으로 탄생하는 이러한 리프라이즈 넘버들을 작곡하실 때 그런 의도나 작업 방법, 뭐 고민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가 작품을 볼 때 저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렇고 가장 이렇게 임팩트 있게 떠오르는 장면들이나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다 작품을 쓰고 나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쭉 혼자 불러보면서 가장 저한테 다가오는 부분이 아마 관객분들에도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리프라이즈로 엮는데 굉장히 신기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거의 작가분들이 같이 뭔가 이렇게 대본으로 가사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거의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리프라이즈를 찾게 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조금 전에 멋진 무대 보여주신 우리 훈정 배우님인데 땀 좀 닦아야 되지 않? 괜찮아요? 흐르는 대로 두겠습니다. 섹시합니다. 오케이. 자, 질문. 넘버 하나를 작곡하시는데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넘버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는 이거는 그냥 붓 가는 대로 그냥 나왔다, 그냥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사실 이게 답이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간혹 대본을 처음에 쭉 읽어갈 때 가사 읽으면 바로 이렇게 쓰고 싶은 멜로디들이 떠오르는 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술래가 되면이라는 넘버는 작가님이 가장 처음 주신 가사였는데 사실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바로 떠오르는 것들은 그냥 같이 스케치하면서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생각보다 시간이 짧게 걸릴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또 뭐 넘버를 썼는데 잘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드라마가 너무 복잡한 넘버들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넘버만 거의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하고 있다가 방법이나 멜로디가 떠오를 때까지 그래서 작업 시간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기범 씨. 네, 앞선 질문과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중에 작곡가님께서 가장 공을 들여서 만드신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일지 궁금합니다. 아마 관객분들이 들으셨을 때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가장 복잡했겠다라고 생각되는 넘버들인데요. 그게 최우진술의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제가 되게 욕심을 내서 공을 많이 들였었고요. 해적할 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전조? 그러니까 노래 키가 바뀌는 걸 너무 많이 써서 그게 아마 남녀의 페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불렀던 뭐 항해일지나 아니 그 기분 탓이야나 항해일지 이런 곡들은 사실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여서 작업을 했던 곡들이에요. 네. 그럼 다음 지원 씨 넘어가기 전에 사실 작곡가님이 오늘 긴장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주인공이신데 관객분들한테 감사 인사라든지 소감 정도는 한번 들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갑자기 더 긴장하게 되는. 잠시 긴장을 잊어버리고 하고 있었는데. 그럼 지원 씨 질문 먼저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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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예. 그 작곡하신 작품들 중에서 아 이거는 정말 내 인생을 바꾼 뮤지컬이다. 그런 작품이 있는지. 꼭 최우진술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 진짜. 아니. 너무 깊이. 인생을 바꾼 뮤지컬이다. 예. 몸 방향을 바꿀 것까지는 없었는데. 네네네. 사실은 사춘기가 제 데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춘기와 마마동 크라이를 연이어서 쓰면서 사실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뭔가 또 전환점이 됐던 계기는 지연 배우가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진짜 최우진수를 할 때쯤에 그래서 그때가 또 한번 뭔가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그 전환점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서 갑자기 콘서트를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어쨌건 그렇습니다. 예, 그 감사 인사는 잠시 후에 할까요? 예, 정우 씨. 예. 네, 저는 작곡가님의 작곡 스타일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근데 그걸 자평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기가 좀 부끄러우실 테니까 좀 그냥 웃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재밌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뭐 한 5글자 정도로 줄여서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춰서 5글자로. 이건 반대이지 않았어요? 예, 대답을 못 하시면 제가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런 게 질문으로. 싫어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고 싶고, 근데 또 이거 자평을 하려 그러면 또 너무 진지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5글자로 제안을 드릴 테니까 재밌게 한번.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 어떡하지? 형님이 한번 하시죠. 제가 지금 생각한 건 감히 전 작곡하시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신내림이다? 네, 약간 이렇게 대답을 좀 대신해드리겠습니다. 네. 신내림 받으신 기념으로 어떻게 감사 소감 한번 우리 작곡가님. 갑자기 이건 사실 대본에 없던 건데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사실 지금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작품을 하면서 매번 그러니까 작품 뒤편에서만 배우분들을 바라보고 관객분들을 바라보고 제 작품에 대해서 사랑해 주시는 걸 느꼈었는데 이 공간에 사실 연주를 하면서 관객분들을 보면서 그 에너지를 받는 기분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숙연해졌잖아요. 아니에요. 그 숙연한 기분 우리 이창용 배우님께서 마지막 질문으로 한껏 아름답게 사실 장식해 질문은 주실 이제 거라서. 아까 여기가 마지막이었는데 네.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라고 사실 리허설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질문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에피소드를 그냥 얘기하자면 오. 그러니까 에피소드까지는 아니고 그 트레이스 2014년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김달중 연출님하고 작가님하고 작곡가님하고 엄청 막 그 싸우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나쁜 뜻으로 아니라 연출님이랑 이제 막 더 나와야 된다. 더 몰두해야 된다. 막 물론 바쁘고 막 밤새고 작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 밤새서 왔는데 그때 뭐 사골 뭐 어쩌죠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골처럼 다 짜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고안을- 사골이 되었을 사골이 거라고 됐다. 제가 도저히 안 나온다라고 되게 힘들어 하셨음에도 계속 시즌마다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발전해 나갔던 그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힘들었던 거, 뭐 내 인생을 바꿨던 거인데 트레이스가 없어서 그렇다면 정말 모든 작품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힘들게 작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웃기려고 한 게 아닌데 역시 그리고- 마무리는 이창용 배우님이 아주 화기애애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네. 또한 제가
이렇게 작곡가님이 사실은 또 이렇게 이런 작품 하자 저런 작품 하자라고 말씀하시지만 뭐 스케줄 때문에 안 된 적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하면서 음악을 들었는데 다 좋은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았는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아니고 또 내일 2회 공연 또 모레 공연도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또 돌이켜 보니까 또 참여를 또 더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콘서트에는 또 그만하자. 참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진짜 침 튀겼어. 이건 하나 아셔야 돼요. 왜 내가 말이 많지? 이 콘서트를 위해서 이거 아셔야 돼요. 모든 이 배우 스태프들 다들 다 진짜 바쁘신데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뭐 배우들도 뭐 바쁘지만 스태프들 더 바쁘고 진짜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잘 살아오셨다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박수 더 한번 좋은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 많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마 다음 곡을 들으시면은 궁금증이 또 생기실 것 같아요. 바로 작곡가님의 신곡입니다. 근데 그 신곡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약간 TMI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원래 이 질문을 창녕 배우가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뭐 했었어? 아니잖아.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만 절대 싸우시고요. 아니에요. 예. 정신이 없으셔 지금. 진짜 정신이. 그건 사실. 아니었어요 진짜. 네,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닌 걸로 하고 사실 그 신곡을 어떤 곡을 할까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신작에 나오는 신곡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작에 나오는 신곡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으로 일종의 드라마 없이 곡을 한번 써보려고 했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굉장히 TMI인데 새벽에 그 운전을 하면서 집에 오고 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12시가 됐는데 제가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내가 술래가 되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제 노래를 라디오에서 들은 게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뭔가 환청이 들리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모 프로그램에 나갔던 그 음원이 이제 라디오로 나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순간 그 라디오나 다른 어떤 곳에서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제 음악을 듣고 싶다라는 사실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다음 날 굉장히 그 친한 한지연 작가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제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뭐 한참 얘기를 했는데 작가님이 그걸 가사로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신곡을 들으시면 가사를 들으시면 기범이가 부르면 굉장히 슬프긴 하거든요. 가사는 웃긴데 굉장히 슬픈데 그래서 이걸 제가 뭔가 다시 시작하는 첫 시작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곡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옆에서 잘 즐기셨어요, 지원 배우님? 예. 네. 너무 신났습니다. 정말요? 많이 차분하신데. 나를 부셔. 네. 휴지요. 제가 갔다 올게요. 네, MC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매너가 좋은 양지원 배우님 역시 저희 작품의 이 콘서트의 나무와 같은 존재네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자,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코너 진행할게요. 네, 바로 박정아 작곡가님께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Q&A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아 작곡가님과 오늘 전 출연진을 무대에 모셨어요.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옆에 계신 우리 양지원 배우님께서 첫 번째 질문 궁금하신 진짜요? 것들 네. 살포시. 네. 너무 티나게 읽어도 괜찮나요? 네. 작곡가님의 음악들 중에서 또 갑자기 시키셔서 네, 원래 여러 곡이 합쳐져 또 다른 하나의 넘버가 탄생하는 방식의 리프라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네. 아예 새로운 넘버가 아닌 이렇게 각 곡의 라인들을 합쳐서 만드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 그지동 같은 것도 리프라이즈죠, 그죠? 맞아요.
예, 그래도 그 지구는 리프라이즈. 된다. 네. 제목도 리프라이즈죠. 이 공연의 제목. 리프라이즈란 용어가 어떻게 보면 뮤지컬에서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콘서트도 뭔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상기시키고 뭔가를 다시 엮어본다는 의미로 콘서트 제목도 리프라이즈가 됐고요. 리프라이즈는 제가 작품을 쓰면서 전체 작품을 쭉 써가면 작품들을 그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을 혼자 마음속으로 리딩을 할 때 가장 많이 마음속에 남는 부분들을 대부분 엮어서 리프라이즈로 만들게 되고 그 부분들을 관객들에게도 더 전달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리프라이즈를 많이 쓰게 되고 또 리프라이즈를 만드는 방식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마음을 공략할 수 있을까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네, 한번 저인가요? 지수 배우님. 저도 읽을게요. 리프라이즈 넘버들 중에서 작곡가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인상적인 넘버가 있을까요? 사실 리프라이즈 쓸 때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게 가장 인상적인 걸 꼽으라면 사실 가장 힘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해적 TV 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지 그 해적 넘버 중에 우리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맞죠? 그 넘버가 앞에는 사실은 굉장히 신나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잭이라는 캐릭터가 죽을 때 그 음악이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장 그 밝고 긍정적인 음악을 어떻게 하면 가장 슬프게 쓸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썼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넘버들 중에서도 네, 신흥무관학교 넘버들 중에서도 메인 테마들을 가지고 와서 사실 마지막 피날레 때 그래서 그 캐릭터들의 어떤 느낌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엮어서 작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혹시 세 번째 질문 우리 석준 배우님. 네, 작곡을 하실 때 가장 첫 단계 또는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뮤지컬이라서 멜로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2시간 가량을 관객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가장 큰 포커스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맞춰서 가기는 하는데 지루하지 않게 이제 사실 음악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이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 모두 힘들다 가지고 전안 얘기를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작곡가님은 동의하지 않으시나 봐요. 바로 말을 이렇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네. 네 번째 질문 우리 랑현 배우님.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작곡가님. 육군 창작 뮤지컬에 연속으로 참여하셨는데요. 귀향과 신흥무관학교. 일반 뮤지컬과 다른 군뮤 작곡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유군 뮤지컬은 군인들이 나올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낼 수 있는 무대에서 낼 수 있는 에너지에 가장 많은 포커스를 뒀었고요. 신흥무관학교는 이제 사실 작품의 소재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신흥무관학교가 그 무대에 있는 에너지와 그다음에 관객분들이 굉장히 넓은 층의 관객분들이 같이 즐기실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즐긴다는 표현이 소재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작품을 보고 금방 이입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한 번 들으면 기억할 수 있는 멜로디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하는 소재적인 특성이 역동성보다는 사실 작품을 보시면 아까도 기하를 보실 때 사실 저도 너무 울컥해서 연주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귀하는 군인들이 하지만 그분들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이나 마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따뜻한 음악들로 사실은 만들었었어요. 네.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하면 되나요? 노윤 배우님.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곡가님은 왜 이렇게 아름다우신가요? 그렇게 안 써 있잖아. 이거 읽어주세요. 다르잖아. 동안 미모의 비결이 뭔가요? 없는데. 다른 질문이었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생활 잘하네. 작곡 진짜 또라이가 된 것 같아요. 구찌 샤넬. 투유만 하고 나면 네, 약간
부럽네요, 저 손택 배우님 사회성이. 편집하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안 저런 게 됐어요. 없어가지고. 재밌었잖아. 재밌었어, 작곡가님의 재밌었어.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껐어. 근데 봤어요. 작곡가님의 작곡 스타일을 한마디로 평가하신다면, 자평하신다면? 사실 저 질문이 어저께도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제 스타일을 얘기한다는 게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윤 배우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환상. 잘하세요. 무슨 소리 들려요? 머리 굴리는 소리. 환상. 지금 아, 다섯 작곡가님한테 글자로? 화내시는 눈빛 아니셨죠? 누구한테요? 환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스러운 눈빛인 5글자로. 네. 지금 아직 포에날이 성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환상적이다. 네. 오. 마음을 울린다. 네. 그런 느낌. 예. 와 진짜 저희 윤 배우님의 정말 백작이셨나요? 예. 백작답게 아주 환상적인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아무 말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작곡가님한테 궁금하신 거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네 그렇다고 전 대답을 들었어요. 예, 근데 다음 노래를 들으면은 아마 궁금증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바로 작곡가님의 뜨끈뜨끈한 신곡입니다. 그 얘기해도 돼요? TMI? 그럼요. 그럼요. 네. 사실 그 어떤 신곡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또 힘줘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걸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콘서트를 마음 먹게 되면서 사실 이제 유튜브 채널도 만들게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공연을 하지 않으면 사실 공연장을 떠나고 나면 듣지 못하는 음악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저도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한 작가님에게 전화로 이제 푸념 아닌 푸념을 했는데 작가님이 그 다음 날 그걸 가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가사가 저에 대한 TMI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을 했는데 근데 결국은 이게 그 사연이 슬프다 보니 그렇게 슬픈 음악이 아닌데 슬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갑자기 마무리를 못 하겠어요. 네. 저한테요? 그러면은 노래를 바로 만나보죠.